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틀렸습니다. 역사책에 없는 놀라운 비밀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시아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낸 순간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어 한마디가 어떻게 천년이 넘는 잃어버린 역사를 밝혀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문화와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서늘한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스톤이고 저는 미국에서 온 언어 연구원입니다. 지금 저는 라오스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라후라는 작은 부족을 연구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봄방학을 이런 외딴 곳에서 보내다니. 저는 제 조교 데이비드 김에게 불평했었어요. 연구할 수 있는 유명한 언어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저를 향해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스톤 교수님, 그가 말했어요. 때로는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저 어깨만 으쓱했어요. 저는 글로벌 언어 및 문화연구센터에서 여러 해 동안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최근에는 제 연구에서 막혀있다고 느꼈었습니다. 제 상사는 라오스로의 이 여행이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작은 산속 부족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는 제 연구 노트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었죠. 유럽 언어들이 항상 저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었어요. 긴 비행 후 우리는 도로의 모든 울퉁불퉁한 곳마다 덜컹거리는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상기슭에 도착했을 때 제 등은 이미 아프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그리고 몇 가지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번역가 사라통을 만났습니다. 라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라는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라우 마을에 도착하려면 산을 따라 4시간을 더 운전해야 해요. 4시간이나 더요? 이 트럭으로? 저는 신음하며 아픈 등을 문질렀습니다. 이날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한쪽에는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어서 저는 두려움으로 배가 꽉 조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울창한 숲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안개 구름이 유령의 손가락처럼 키 큰 나무들 사이로 구불거렸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흔들리는 트럭 때문에 불가능했었죠. 마을은 해발 1700m에 위치해 있어요. 데이비드는 제 불편함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설명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대요. 그래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연히 신호가 없네요. 저는 이미 제 친구들과 편안한 아파트가 그리웠어요. 우리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먼지투성이었으며 긴 여행 후에 다리는 휘청거렸어요. 저는 초가 지붕이 있는 작은 집들에서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뒤에 숨었고 어른들은 우리를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손을 흔들며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었어요. 사바이디, 저는 사라가 가르쳐준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주는 길 것 같아요. 우리가 묵을 작은 오두막으로 무거운 가방을 옮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얇은 매트 위에서 모기장 아래 누워 저는 왜 이렇게 멀리 오는데 동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을에는 인터넷도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제 연구에 흥미로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 부드러운 침대와 매일 아침 완벽한 라떼를 마실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이 그리웠습니다. 내일은 기본 데이터만 수집할 거예요. 제 귀 근처에서 윙윙거리는 모기를 쫓아내며 저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일찍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 여행이 언어, 역사,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오두막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일찍 일어났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은 후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중앙광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둘러앉아 있었고 얼굴은 진지하고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구겨진 셔츠를 매만지며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사라는 라후어로 그들에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해 보였지만 천천히 그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몇몇은 심지어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저는 근처에서 놀고 있는 두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한 명이 친구를 불렀어요. 미나야.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 부드러운 끝맺음 소리 야가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네요. 데이비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가 친구를 부르는 방식이 정확히 한국어와 같아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어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잖아요. 한국어에서는 친근하게 누군가를 부를 때 이름 뒤에 야를 자주 붙여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었어요. 그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당신이 한국인이었다면 그들은 당신을 에밀리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일축하며 말했어요. 왜 이 외딴 부족과 한국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한 가족이 우리를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저는 그들의 작은 집에서 짜인 매트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대나무 바구니에 음식을 가져왔어요. 손가락에 달라붙는 찹쌀, 새콤하고 발효된 맛의 채소, 부드럽게 삶은 돼지고기, 그리고 혀를 찌르는 매운 소스였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배열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려고 했어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은 전통 한국식 식사 배열과 매우 비슷해요. 특히 특별한 날에요. 반찬도 비슷해요. 이 발효 채소는 김치와 많이 닮았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아마 많은 아시아 문화권이 비슷한 음식 전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반박했지만 그래도 제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하루에 2가지 우연의 일치는 이상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그날 저녁에 왔어요. 마을에서는 봄을 맞이하는 작은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그들은 간단한 제단을 설치했어요. 저는 그들이 그 위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강한 냄새가 나는 술과 갓 자른 나뭇가지를 함께 두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마을 사람들이 제단에 다가갔어요. 그들은 거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몇몇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속삭였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수년 전에 봤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전에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한국 전통에 관한 거였나요? 데이비드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고사라고 불리는 한국 의식과 매우 비슷해요. 행운을 가져오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의식이죠. 제 할머니는 중요한 가족 행사 전에 항상 이걸 하셨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우연의 일치는 무작위일 수 있어요. 2가지도 여전히 우연일 수 있죠. 하지만 3가지의 구체적인 유사점이요? 먼 산속 부족과 수천 마일 떨어진 나라 사이에서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데이비드와 사라에게 제안했어요. 내일 몇 가지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해봅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얇은 매트는 등 아래 바위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저를 깨어있게 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질문들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만약 라오 사람들과 한국 문화 사이에 실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전에 아무도 이것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우리 연구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일을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의 대화와 이야기를 녹음했어요. 매 시간마다 저는 더 많은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노인들에게 말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었어요. 한국어의 존댓말처럼 다른 단어와 어조를 사용하는 거였죠. 특정 소리가 오르내리는 그들 말의 리듬은 데이비드에게 할머니의 한국 민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문장을 끝맺는 방식이었어요. 마지막 소리는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존경, 애정, 질문, 명령 전체 의미를 바꾸는 방식으로요. 저 여성이 방금 어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봐요. 저는 한 인터뷰 도중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문장 끝에는 깊은 존경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어조 하강이 있었어요. 그건 정확히 한국어 존칭과 같아요. 데이비드가 흥분으로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3일간의 인터뷰와 녹음 후 저는 산 뒤로 해가 지는 동안 우리 오두막밖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관찰과 질문으로 가득 찬 노트북이 있었어요. 여기엔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이전에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었죠. 하지만 한국과 이 외딴 산속 부족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울 거였습니다.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라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작별 선물로 작은 천팔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에 팔찌를 묶으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여정은 길었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소용돌이치는 모든 질문들로 너무 바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파리의 글로벌 언어 연구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사무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데이비드에게 돌아섰어요. 한국과 라오 사람들 사이에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도서관에서 단서를 찾아봅시다. 데이비드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파리 국립도서관은 거대해서 천장에 닿을 것 같은 높은 책장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일 연속으로 역사책, 여행일지, 그리고 고대 지도를 뒤졌어요. 제 눈은 너무 많은 작은 글씨를 읽느라 따가웠고 제 손은 오래된 책 표지의 먼지로 회색이 되었었어요. 넷째 날, 저는 고문서 섹션의 조용한 구석에 있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도서관 속삭임을 사용하는 것을 잊고 소리쳤어요. 이것 좀 봐요. 저는 삼국사기라는 고대 한국 역사책의 번역본과 구당서라는 중국 기록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에 645년에 고구려에서 약 3만 8천 가구가 남쪽 산악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데이비드는 너무 가까이 몸을 기울여서 그의 안경이 거의 페이지에 닿을 뻔했어요. 그게 지금의 라오스나 중국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가 흥분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서지기 쉬운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어요. 만약 그 사람들 중 일부가 결국 이 산에 정착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모든 유사점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둘 다 같은 발견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넘게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 주를 더 깊이 파고들며 더 최근의 연구 논문들을 검색하는 데 보냈어요. 우리는 특정 동남아시아 산악부족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인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유전학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제 책상에 논문들을 펼치며 말했어요. 우리가 고대 한국 왕국의 잃어버린 후손들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에 대해 더 생각할수록 저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고 10살 된 제 딸 루나에게 같이 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요? 루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내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저는 한국어 알파벳 차트가 앞에 펼쳐진 부엌 테이블에 앉아 설명했어요. 1000년이 넘게 숨겨져 있던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말이야. 루나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연습했습니다. 한국어 글자는 제게 작은 그림처럼 보였어요. 기억은 모서리 같고 미음은 사각형 같고 히읗은 안녕하며
손을 흔드는 막대기 사람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더 배울수록 저는 언어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른 단어를 선택해야 했어요.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어미, 친구를 위한 어미, 아이들을 위한 어미가 있었죠. 문장의 끝을 들어야 전체 의미와 화자가 당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라후 사람들의 말하기 패턴에서 알아챈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밤 루나에게 말했어요. 단지 비슷한 단어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전체적인 방식이에요. 루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킥킥 웃었어요. 그럼 라오스의 이산악 지역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가능해, 저는 말했어요. 당신의 조상들이 1000년도 더 전에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고 상상해봐요. 당신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 문화의 작은 조각들이 여전히 당신의 삶의 일부일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 먹는 음식, 수행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요. 저는 제 세계 지도에 한국과 라오스 북부의 라후 마을을 연결하는 핀을 꽂았어요.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그 가느다란 빨간 실을 볼 때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는 완전히 변화했어요. 하기 싫었던 여행으로 시작된 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되었었죠. 아시아 언어의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저는 이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라후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가능한 한국 유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돌아가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저는 우리의 발견을 세상과 공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여행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파리 국제 언어 컨퍼런스의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구멍에서도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 5분 후에 저는 수백 명의 언어 전문가들에게 라후 부족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한 우리의 발견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는 10번째로 재킷을 정리하며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안심시키듯 꽉 쥐며 말했어요. 우리는 실제 증거가 있잖아요. 언어 패턴, 의식, 음식 전통, 심지어 유전적 단서까지요. 게다가 이주에 관한 역사적 기록도 있고요. 우리 연구는 탄탄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맞았어요. 우리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일했었습니다.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청중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방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일부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책을 쓴 유명한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만 떨리며 말했어요.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단지 비슷한 단어나 관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마일 떨어진 두 공동체가 그들의 언어와 전통을 통해 어떻게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한국과 북부 라오스를 연결하는 빨간 선이 있는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어린 소녀가 친구에게 미나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한국 아이들의 노래와 비슷한 리듬을 가진 라후 아이들의 놀이 노래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두 문화의 의식적인 식사를 비교하는 사진을 전시했는데 음식 배열이 동일했습니다. 저는 라후어 음성 녹음을 한국어와 함께 재생하며 두 언어 모두 존중이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어미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라후어의 이 끝맺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는 짧은 클립을 재생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어 버전을 들어보세요. 두 언어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문장 끝에 부드러운 소리를 더합니다. 두 언어 모두 화자가 여러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보였어요. 몇몇은 빠르게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문화 간 역사적 연결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열어줍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대의 연결고리는 그러한 연결에 대한 기억이 잊혀졌을 때조차도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마치자 방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갑자기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지만 그것을 깜빡이며 참고 앞줄에 있는 데이비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 후 몇몇 교수들이 질문과 추가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며 제 주변에 모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시작하셨네요. 백발의 한 연구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아시아 전역에 걸친 문화의 확산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축하하기 위해 루나를 파리 외곽의 작은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은 편안했고 천장에는 종이 등이 걸려 있었으며 벽에는 전통 가면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볍게 흘러나오는 전통 한국 음악과 함께 된장찌개의 진하고 감칠맛 나는 맛을 즐기면서 저는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인 것처럼요. 루나야, 저는 그녀가 젓가락을 다루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 그 작은 부족을 연구하러 라오스에 가는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전혀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지. 루나는 마침내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좋아하게 됐죠. 맞아요? 저는 그녀가 매운 발효 배추를 맛보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해요. 한국 문화의 일부가 저 산에서 1300년 넘게 보존되어 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문화 모두 언어를 통해 관계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식 정말 아름다워요. 루나는 입안을 식히기 위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언젠가 마을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당연하지,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다음 날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쓰인 손글씨 메모 옆에 게시판에 붙여진 라우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미 다음 연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라후 사람들과 한국 문화 전문가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할 거예요. 만약 내가 그들의 연결에 대해 맞다면 그것은 1000년 넘게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이 여행 전에 저는 한국이나 그 문화에 관심이 없었었어요. 아시아 언어가 유럽 언어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매료되었어요. 저는 언어가 과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역사책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이주와 연결의 이야기들이요. 매일 저는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심지어 루나와 함께 한국 요리 수업에도 등록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함께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울 예정이었어요. 저는 제 논문의 제목 고구려의 잃어버린 아이들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언어를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결코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큰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